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오늘도 거침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은 평균적으로 선과 악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에 집중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과 악의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선과 악의 환경으로 극단적일 수 있다면 긍정과 부정의 환경으로 비교해 보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긍정이 30%이면 부정이 70%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발생하지요. 하지만 그 판단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회적인 공간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비율은 정반대가 된답니다. 인간의 생각이 사회적인 공간으로 나오게 될 때는 왜 바꿔지게 될까요? 자신만의 공간은 타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랍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공간이지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답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공간은 타인을 위하는 공간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사회정의와 법으로 자신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사회에서는 사회정의와 법으로 처벌받게 한답니다. 인간은 성인군자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답니다. 선발주자의 국부와 위인도 인간이기에 그 비율은 비슷하지만 사회적인 공간에서는 탁월한 공적을 남겼지요. 자국사회의 도덕성을 진일보시켰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국민의 도덕성을 발전시켰죠. 그렇다고 선발주자의 국부와 위인이 악과 부정을 가지고 공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부와 위인도 남들처럼 악과 부정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선과 긍정의 충만함으로 이루어낸 것이지요.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은 국민의 도덕성이 우월하답니다. 선진국이 다음 단계로 나서고 싶은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이지요. 선진국 중에서는 식민지쟁탈과 전쟁을 일삼았던 나라들도 있지만 역사의 책임을 짊어지도록 조성한 사회가 국민의 도덕성이 우월하지요. 그 도덕성의 실천으로 자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국가와 정치는 부도덕하였지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도 회복할 수 있었지요. 선발주자의 국부와 위인은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서기 전에 4차원 생활의 일탈도 선과 긍정의 충만함으로 해결한 것이랍니다.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가서 해낸 것이 아니라는 상황이지요.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선 후 해결한다는 상황은 후발주자의 모습이랍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거부하고 견뎌내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국사회가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서기 전에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의 악과 부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면 올라서기 전에 선과 긍정의 충만함은 매우 미약하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거부하고 견뎌내는 사회지도층이 존재하더라도 힘없는 국민들이 4차원 생활의 부조리에 쓰러지고 어쩔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올라서기 전에 해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답니다. 사회 지도층의 모습으로는 정치와 사회로 올라서기 전에 단계를 거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회 문제의 환경 속에서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힘없는 국민의 모습으로 평가해야 한답니다. 사회 지도층의 권력과 돈에 고개를 숙이는 척하는 것이 4차원 생활의 부조리이기 때문이랍니다. 설령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사람들이 미약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하여 잠시 덮어놓고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 문제도 다른 사회 문제처럼 사실과 진실로 해결해야 됩니다. 후발주자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이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선발주자로 도약해야 하지요. 머릿속의 부정의 비율은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사회 분위기에서 증가될 수밖에 없답니다. 사회가 따뜻하고 국민의 도덕성이 발전해야만 머릿속의 긍정과 부정의 비율도 변한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긍정으로 증가할수록 사회는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확산되지요. 그렇다고 인간의 머리가 긍정으로만 되어 있을 수는 없답니다. 역설적이지만 부정이 존재해야지 인간의 머리는 안정을 찾는답니다. 사회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사회는 긍정이 존재할수록 안정이 되고 부정이 존재할수록 불안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답니다. 인간의 머릿속은 철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악과 부정을 생각하더라도 밖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지요. 자신만의 공간에서는 악과 부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의 공간으로는 그 악과 부정의 행위를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인간은 욕심과 탐욕의 동물이기에 창조주가 그렇게 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창조주조차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판단한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소멸할 수 없었지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에서 정화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대안으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감소시켜 놓았다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욕심과 탐욕의 사회적인 행위로서 나서고 싶은 마음을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정화시키거나 상쇄시키는 환경 속에서 삶의 안정을 구축하였지요. 인간의 머리는 타인이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랍니다. 타인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욕심과 탐욕을 정화시키거나 상쇄시키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정의와 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욕심과 탐욕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선, 기도, 명상이 아닌 고통, 분노로 발생시키는 4차원 생활은 인간의 머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단체와 무속신앙의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삶으로 그 진위를 증명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환경은 인간의 전두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4차원 생활은 전두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요. 인간의 전두엽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크게 관여한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고통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연관되어 있어요. 전두엽과 도파민이 망가진다면 인간의 삶은 힘들어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피폐시키고 후손에게 계승되는 유전자까지 발생시키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은 폐쇄적인 환경에서도 총인구의 1%가 조현병자로 발생하는데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에 의하여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하였다면 폐쇄적인 환경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것은 개방적인 환경의 국민을 망가뜨리게 된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고통, 긍정과 부정을 관장하는 발원지가 같으며 신경전달 물질도 역시 동시에 관장한답니다. 과거는 도파민이 쾌락과 긍정을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쾌락과 고통,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보고되고 연구하고 있답니다. 인간의 도파민은 쾌락과 고통이 균형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황이지요. 긍정의 도파민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의 도파민이 작다고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도파민은 긍정과 부정이 똑같아야만 가장 건강하답니다. 도파민의 긍정은 의욕, 동기부여, 흥미 등을 관장하며 도파민의 부정은 집중력, 학습 속도, 작업 효율 등을 관장하지요. 도파민도 내성이 존재한답니다. 내성은 중독의 하나의 원인이지요. 쾌락을 도파민의 균형으로 발생시키지 못하고 과다 발생으로 증가시켜 놓는다면 내성이 생기게 되지요.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의 쾌락은 도파민의 균형 상태인데도 그 균형을 넘어서는 쾌락으로 빈번하게 발생시킨다면 쾌락의 내성으로 변한답니다. 반대로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의 고통도 도파민의 균형 상태인데도 그 균형에서 현저히 감소시키는 고통으로 빈번하게 발생시킨다면 고통의 내성으로 변하게 되지요. 상담사님, 도파민의 행복과 즐거움의 쾌락은 이해하겠는데요. 도파민의 행복과 즐거움의 고통은 무슨 말인가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도파민의 쾌락과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지요. 아니, 똑같다고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쾌락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한 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부와 운동 그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공부, 운동,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 후에 뒤따르는 노력과 땀의 대가는 행복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지요. 인간의 머리에서는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쾌락의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균형점을 제일로 여긴답니다.
고통과 쾌락의 균형점을 맞추는 보상회로의 행복과 즐거움이지요. 인간의 머리는 쾌락도 고통도 긍정도 부정도 모두 중요하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인간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것이지요. 쾌락의 즐거움만 느끼려고 고통이 없는 쾌락을 원한다면 인간은 중독으로 빠지게 된답니다. 흡연과 술의 중독도 하나이고요. 마약과 같은 중독도 하나이지요. 인간의 도파민은 노력과 땀으로 고통의 환경을 넘어서고 행복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쾌락과 고통을 항상 요구한답니다. 쾌락이 많으면 고통으로 균형점을 맞추고 고통이 많으면 쾌락으로 균형점을 맞추어 주지요. 머릿속의 긍정과 부정도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최적의 조건은 50% 반반일 수 있답니다. 물론 성인군자와 이타심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의 비율이 훨씬 높겠지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긍정이 30%이고 부정이 70%의 비율 발생은 따뜻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선진 시민의식의 선진국은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노력과 땀이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4차원 생활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환경과는 전혀 다르겠지요. 4차원 생활이 존재하더라도 스포츠맨십은 사회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은 인간의 전두엽과 도파민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4차원 생활은 인간의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대체로 도파민 부족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도파민 부족을 해결하는 균형점을 작동시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심각성은 기본이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과 파킨스병을 동반시키고 있답니다. 유소년, 청소년과 청년층의 성장 시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회 문제이고 중년층, 장년층과 노년층의 안정 시점에서 가장 불안한 사회 문제이지요. 공부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4차원 생활의 도구를 사용하여 편하게 이득을 챙기더라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지요. 물론 그 치명적이고 불안한 심각성은 단시일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일의 시간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와 운동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최상의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하지요. 고통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다음 단계로 도전한답니다. 노력과 땀의 고통과 즐거움이 얼마나 있었느냐로 최상의 단계까지 올라서지요. 그래도 점수를 쉽게 높이고 승리를 거머쥔다면 불법의 이득이 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동생과 자녀는 더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답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세대들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선발주자의 환경에서도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불법의 이득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스포츠맨십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지요. 노력과 땀의 중요성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사회적으로 정착시켰죠. 사회가 따뜻하게 변한다면 4차원 생활의 부조리도 변할 수밖에 없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도파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범람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답니다. 저출산과 자살률의 세계 1위가 그 하나의 전조 증상이지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사회적인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 도파민은 불균형을 초래하였죠. 독일은 무제한의 전쟁 책임으로 결정한 상황은 국가 위상보다는 국민의 도덕성으로 후손과 미래를 위하였고 영국과 뉴질랜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2009년 이후 출생자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에 도전하고 있죠.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에 올라서기 전에 4차원 생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책임으로 나설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어야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와 무속신앙의 피눈물의 4차원 생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독립운동, 보국안민, 민주화 등은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에 올라서기 전에 해결해갔던 한국 사회를 만들어 놓았죠. 비사차원 생활이었든 4차원 생활이었든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에 올라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후손과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에 올라서기 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성해 놓아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따뜻한 사회로 계승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